다행이군. 정말 고마워, 블랙스완 씨. 이제야 한숨 돌릴 수 있겠네. 네가 혼란스럽다는 거 알아.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설명할게. 하지만 그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어. 여긴 꿈 세계와 현실 사이의 틈이야.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사람들이 이곳에 있지. 썬데이 씨의 야망이 기억나? 그는 스텔라론과 참나무 가문 10만여 명의 의지, 페나코니 모두의 염원을 이용해 화합의 권능을 찬탈하고 질서를 부활시킬 계획이었어. 안타깝게도 진실은 그뿐만이 아니야. 우린 아스타나에 들어섰을 때부터 스텔라론의 영향을 받았어. 돌이켜보면 너와 내가 만났던 낯선 꿈세계는 생각에 흩어지기 시작할 징조일지도 몰라. 내 생각에 질서의 목적은 모두를 깊은 잠에 빠뜨리는 게 아니야. 오히려 스텔라론을 이용해 아스타나의 기억 물질이 세계에 스며들게 촉매작용을 하고 꿈세계와 현실이 어우러지게 하기 위함이지. 아마 그 중에는 천회 합창단의 기억도 꽤 섞여 있을 거야. 오랜 시간 동안 꿈은 현실과 다름없게 변했고 현실에도 환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스스로 깨어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신은 이미 질서의 전당에 들어갔어. 그게 바로 애나의 꿈이 무서운 이유야. 질서가 지배하는 낙원에선 누구나 저마다 아름다운 꿈 세계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가 보기에 그 유일한 허점을 제외하면 네가 좋은 꿈에서 겪은 일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 같아. 그래야만 네가 페나코니의 위기를 해결하고 다음 개척의 여정을 시작하는 이상의 종착지에 다다를 수 있을 테니까. 아케론 씨의 한 발 앞선 계획이 없었다면 우리도 이 꿈에서 영원히 잠들었을지도 몰라. 다행스러운 건 질서 운명의 길이 만물을 장악하지만 공허 그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나도 꿈의 주인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날 쫓아낸 후에야 그 사실을 깨달았지. 이게 바로 네가 아케론 씨와 동행할 때 이질감을 느낀 이유기도 해. 하지만 난 그렇게 운이 좋지 않았어. 기억하는 자로서 나 역시 질서의 영향을 받아 환각에 빠지게 됐으니까. 그래도 네 기억 덕분에 살아날 기회가 생겼어. 인간이 아무리 운명의 길의 위력을 가졌다 해도 신처럼 완전 무결한 세계를 만들 수 없지. 그래서 네 꿈에 허점이 생긴 거야. 다시 말해 세계의 이상만 감지해낸다면 의식을 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네 꿈 세계의 허점은 현실에 나타나선 안 되는 미샤야. 기억의 페이지를 펼쳤을 때 나 역시 환각 속에 있다는 걸 깨달았지. 선데이가 조화의 축제를 통해 하모니 성가대의 권능을 빼앗았어. 이 때문에 아스타나도 애나의 꿈에 빠졌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그의 음표로 바꿨지. 하지만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너희가 더 약하다는 뜻은 아니야. 오직 강인한 사람만이 좋은 꿈의 반대편에서 질서의 속박을 풀 수 있지. 아직 우리에겐 한 줄기 희망이 있어.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려면 블랙스완 씨, 우릴 다른 강인한 사람들에게 데려가줘. 다들 날 따라와. 이 사람들은 애나의 꿈을 인정한 채 행복한 환각에 빠진 사람들이야. 당분간은 그들이 깊은 잠에 빠진 원인을 뒤흔들 방법이 없어. 네 시계 트릭으로도 말이지. 하지만 우리에겐 상황을 뒤집을 다른 방법이 있어. 우선 계속하자.
도착했어. 로빈 씨잖아. 드디어 오셨네요. 로빈 씨를 봐. 자신의 의지로 애나의 꿈에서 깨어난 이 강인한 소녀가 끊임없는 노래로 우릴 여기까지 인도했어. 저도 여러분과 같은 이유로 꿈에서 깨어날 수 있었어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꿈에서 겪었거든요. 정말 작은 새를 새장에 가둬야 할까? 난 새가 자유롭게 날 수 있다면 좋겠어. 아직 약한 새야. 우리의 보살핌이 없다면 혼자 살아갈 수 없겠지. 이 새가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 싶어? 그건 아니야. 하지만 그럼 이 새가 하늘로 돌아갈 수 있을 그날까지 함께 돌봐주자. 새는 날고 싶어서 날개가 돋아난 거야. 언젠가 땅에 떨어진다 해도 계속 새장에 가둬서는 안 돼. 새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속했으니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이 환각은 너무나도 달콤해서 한낱 꿈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죠. 그건 저희의 마지막 희망이기도 해요. 애나의 꿈은 하모니 성가대, 즉 공동의 염원의 화신 위에 세워졌어요. 페나콘이 모두의 염원이 하나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것이 모습을 드러낼 수 있죠. 그것은 꿈속에 잠들고 싶다는 사람들의 갈망 덕분에 더욱 견고해진 상태예요. 그걸 깨부수려면 페나코니의 모두가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해요.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인간은 아름다운 환각을 병적으로 동경해. 그런 마음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잔혹한 진실을 외면하게 만들곤 하지. 나도 이 친구가 완전히 무방비한 틈을 타서 그 스스로 진실을 깨닫도록 유도한 덕분에 그를 깨울 수 있었던 거야. 하지만 페나코니의 그 많은 사람에게 같은 의지를 심어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맞아. 이 계획은 한 A 연주를 부활시키는 것과 맞먹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지. 그렇다고 해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우주에 존망이 걸린 위기의 상황인데 고민할 시간이 어딨나? 블랙스완 씨 덕분이야. 별일 아니야. 페나코니에 있는 기억하는 자들에게 고마워야지. 아마 너의 새 동료도 각자의 꿈에서 깨어났을 거야. 기억의 정원에게 도움을 받아 너희처럼 강인한 사람이 점차 꿈에서 깨어나는 것. 이게 바로 계획의 첫 번째 단계야. 깨어난 자유의지는 애나의 꿈을 뒤흔드는 불협화음이 되겠지. 하지만 거대한 꿈세계 앞에서 수십 명이란 하찮고 미미한 숫자지. 어떻게든 단시간 내에 10만, 100만 단위의 자유의지를 깨울 방법을 찾아야 해. 내부에 돌파구가 없을 땐 외부에서 찾아야 하는 법이지. 우리가 이미 다른 방법을 생각해뒀어. 기억물질로 가득한 은하계인 아스타나에는 공감과 꿈세계라는 기묘한 현상이 존재해. 처음 이곳에 오면 대부분의 사람이 서로의 생각에 나타나 같은 꿈을 공유하게 되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아스타나 은하계에는 꿈세계가 단 하나뿐이야. 다시 말해, 수많은 우주 여행객을 아스타나 은하계로 워프시키기만 하면 그들의 자유의지가 이 꿈과 섞여 꿈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거네? 하지만 워프된 사람이 좋은 꿈에 빠져 도리어 질서의 초석이 될지도 몰라. 단시간 내에 너희처럼 강인한 이들을 많이 모으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지.
아무래도 혈맹 옥조를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겠군. 아니, 그럴 것 없어. 굳이 선주 연맹을 놀라게 할 필요는 없지. 평생 한 번밖에 못 쓰는 보물은 잘 보관해둬. 수만 개의 자유의지. 그런 사소한 일 따위 갤럭시 레인저에게 맡기라고. 갤럭시 레인저를 모을 수 있어? 아, 다들 갤럭시 레인저가 신출귀몰하고 서로 간의 교류도 적다고 하지. 솔직히 말하자면 맞는 말이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불문율이 존재하지. 아케론, 이게 뭔지 아나? 내가 돌려줬던 유물이잖아. 그래, 유물의 주인에게 들었겠지만 이 물건은 갤럭시 레인저 이외의 사람에겐 아무런 가치가 없어. 주인을 찾아야만 효력을 낼 수 있다는 거지. 그건 이 물건이 갤럭시 레인저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운 영웅만이 가질 수 있는 부장품이기 때문이야. 그 빛이 우주에 나타나는 건 거성의 몰락을 의미하고, 그것이 떨어지는 방향에는 수많은 유성이 하늘을 가르겠지. 그건 갤럭시 레인저를 모으는 불빛이나 마찬가지야. 그들은 이유나 대가를 따지지 않고 은하 곳곳에서 달려올 거네. 우리에겐 공동의 철칙이 있으니까. 수렵의 별, 이는 가장 긴 밤에만 떨어지며 그 이후에는 동이 튼다는 거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어. 이젠 우주 전역의 겁쟁이, 좀벌레, 정복자에게 갤럭시 레인저의 이름을 상기시켜줄 때가 됐지. 내가 그 스타트를 끊어야겠군. 꿈세계가 흔들리면 제가 계획의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게요. 화합의 노랫소리로 잠든 사람들을 조율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개척의 불협화음을 전해 현실로 인도할 거예요. 인간에겐 힘의 차이가 존재하죠. 개척이 영웅의 사명이라면 화합은 약자를 돕는 강자가 될 책임이 있어요. 왜냐하면 페나코니의 구세주는 페나코니 사람일 수밖에 없으니까요. 모두의 행복과 길을 각자가 개척해야 해요. 전 무명객은 아니지만 하늘을 날고자 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물론 저희 오빠를 포함해서 말이에요. 애나의 꿈은 오빠에게도 모두에게도 너무 가혹해요. 치밀한 듯하지만 어딘지 이상주의자의 낭만적인 계획 같네. 인간 본성의 약점은 하루아침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고작 그런 노력으로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맞는 말이야, 블랙스완 씨. 그렇기에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두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아니라 모두가 자구책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당신한테 돌아왔네. 하모니 성가대의 힘은 사도와 맞먹는 정도야. 결국 대등한 힘이 나서서 맞서야 한다는 거지. 좋은 꿈을 전복시키는 마지막 단계는 내가 맡을게. 그 말을 들으니 안심이 되는걸. 그럼 분업도 끝났겠다. 이제 각자 위치로 출발하자고. 다들 한바탕 할 준비는 됐겠지. 잠깐 단둘이 얘기 좀 할까? 너에게 설명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았거든. 이 성대한 연애도 곧 끝날 모양이네. 여긴 마지막 무대로 가는 출발점이자 페나코니 모든 이야기의 시발점이었지. 맞아. 죽음에 피한 반대편 세상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전했지. 끝없는 꿈에서 우리가 너희를 찾아내고 상황을 타파할 열쇠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한 사람의 대가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 한디 씨는 일찌감치 꿈에서 깨어나 별바다에서 열차를 찾아내고 질서의 잔당에 관한 모든 걸 우리에게 알려줬어. 어쩌면 각본에 도움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대가는 알다시피 미륵국자인 그녀는
꿈세계에 들어오는 방식이 우리와 달라. 호텔의 꿈 입장 장치와 가족의 도움 없이 꿈속에서 깨어날 방법은 단 하나. 진정한 죽음이지. 그녀의 의지를 저버려서는 안 돼. 이번 여정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도 용감한 소녀와 걸맞는 결심을 가지자는 거야. 그럼 준비됐어? 괜찮아. 아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음미할 시간은 있으니까. 준비가 되면 바로 마지막 무대로 가자. 그럼 준비됐어? 좋아. 그럼 눈을 감아봐. 이 비는 얼마나 오랫동안 내린 건가? 제 기억이 맞다면 수년이나 수십 년, 어쩌면 100년이 흘렀을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수렵의 의지는 생명이 끝나도 잠재워지지 않지만 다행히 이 망령들을 인도해냈네요. 생전의 영웅이었던 이들이니 다시는 공허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보세요. 바다 위에 있던 그림자가 전부 사라졌어요. 기억나세요? 죽은 자의 원망이 사그라들면 날이 갤 거라고 하셨잖아요. 하나,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지. 네, 대체 왜? 이 비는 대체 왜 날 선택한 것일까? 어쩌면 아직 한이 남은 사람이 있는 걸지도 모르죠. 인간이 운명의 길을 걷는 건 나룻배를 타고 수면을 건너며 굽이치는 흔적을 남기고 수많은 가능성의 잔물결을 밀어내는 것과 같아요. 순간 끝나고 마는 인간의 일생과는 달리 이 물결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그 중엔 존재의 흔적이 너무나도 강렬해 수면 위에 자신의 그림자를 남기는 이들도 있어요. 혈죄령은 운명의 길을 걷는 자의 집념이에요. 그것은 익스의 그림자에서 탄생해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여기며 은연중에 죽은 자가 생전에 했던 행동을 반복하죠. 그건 공허에서 탄생해 공허로 향하며 무의미한 일생을 보내요. 하지만 그 공허한 환영은 저와 기나긴 나날을 함께하고 있죠. 그렇군. 난 이미 죽은 거였어. 맞아요. 날 감시하는 건가? 그럴지도 모르죠. 이건 황천의 파수꾼인 제 직책이에요. 전 공허의 심연으로 향하는 길을 지키며 공허에 빠지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이쪽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인도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죽은 자가 바라던 결과라면 그래도 그 결과를 변화시킬 생각인가?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군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언젠간 자신이 죽을 테니 그 순간이 오면 누군가 자신의 무덤 앞에 꽃다발을 놓아주길 바란다고요.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 해도 어떤 일은 의미가 없더라도 결국 해야 하는 법이죠. 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손을 내밀고 눈을 감아보세요. 제가 당신의 영혼을 가지고 가서 이뤄드릴게요. 그래야만 이 사해의 마지막 한을 풀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럴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으니까요. 그 열차, 과거의 두 동료, 곤충 때 재난으로 중단된 개간, 당신이 겪은 풍파, 갤럭시 레인저와의
만남,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고향 헤나코니에 대해 말이죠. 그래. 난 가족에게 수없이 거부당한 탓에 헤나코니를 스쳐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내 동료가 그곳에 홀로 있다는 걸 알고 있네. 미하일, 아직 그곳에 있다. 제 손을 잡고 따라오세요. 저희는 이곳을 떠날 거예요. 당신은 사방이 어둠으로 가득하고도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해요.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그 길의 끝에선 언제나 한 줄기 붉은 빛이 보일 테니까요. 그건 존재의 색이죠. 그 빛을 따라가면 당신을 출구로 인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분명 햇빛 아래서 재회하게 될 거예요. 고맙군. 부디 죽음이 기나긴 꿈을 끊어내고 당신을 깨어난 세계로 인도하기를.